얘기를 아직 못했잖아요. 옷 얘기? 제 옷. 덮치는 맛이. 특수상해면은 영장이 청구될 만한 범죄인가요? 실력으로 판단하기 처방전 복용 상태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죠.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의 차이는 뭘까요? 여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아닌 사람이 뭔가 행동을 했어요. 그거를 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냐 이거죠. 안녕하세요. 삼지파트너스의 장예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에스콰이어 파라에서 비슷해 보이면서도 의미가 매우 다른 말이고 법적으로도 헷갈리기 쉬운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의 차이가 다뤄졌는데요. 형법 교과서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이론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잖아요.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가 등장해서 굉장히 반갑게 봤습니다. 오늘 옷 얘기를 아직 못했잖아요. 옷 얘기? 제 옷. 덮치는 맛이. 아. 이게 안 보니까. 안 보여. 아니 제가 알겠어요. 보니까 덮어. 이게 어. 아니 근데 좀 비슷하지 않아요? 약간 이렇게 정채연이랑 비슷하다고? 아니요 옷이 옷이. 이렇게 약간 V에 리본 보면서 달 얘기하지 말아줄래? 옷 야. 얘기할 때 나 좀 보지 마.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오늘 준비해서 온 거네요. 정채연 씨랑 비슷하게 그래서 하려고. 이렇게 리본하고 약간 요런 블라우스 많이 입더라고요. 아, 네. 남색 블러스가 대부분 이러지 않아요, 근데? 아니 이렇게 리본 달려 있잖아요. 리본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옷을 많이 입고 나와요. 에스콰이어에서. 근데 이렇게 가두는 게 흔한 일인가요? 여기 이렇게 가둬놓는 게? 난리 지금 공무집행도 방해했다는 거야. 현행범으로 지금 체포된 거 아니에요? 난동 피우다가. 경찰들도 제압하는 힘들었다고 얘기하니까 음. 당연히 가둬야죠. 좀 봤을 때 뭐 뒤에 나온 이야기지만 약간 약물 영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위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체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물론 이제 체포 사유가 뭐 다른 관점이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오히려 저쪽에 있는 게 안전할 수 있죠. 특수상해면은 영장이 청구될 만한 범죄인가요? 특수상해를 사후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는 보복 위험성이 있을 때고 보복 위험성이나 자살 징후가 있을 때고 대부분은 이런 폭력 범죄 같은 경우는 사건 현장으로부터 24시간 이후에는 사후 구속영장은 잘 안 치죠. 체포영장은 물론 이제 뭐 불응하면 소환에 불응하면 칠 수는 있겠지만 근데 또 강력 사건의 특징이 현행범 체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유치장에 일단 들어갔다가 상대방의 상해가 중하면 구속영장 청구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고 장기 구속이 되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경미한데 술 먹고 혓가닥 한 거면 한 24시간 정도 유치장에서 술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조사받고 다음에 왜냐면 경찰분들도 이게 내보낼 때 조사 길게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면 좀 이게 상태가 굉장히 메롱하기 때문에 서로 말 섞기가 싫어서 가서 샤워하시고 한 잔 푹 주무시고 제가 연락 드릴 테니까 나중에 오세요 이러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정은 보면 이 이제 여성분이 되게 커리어 우먼인데 가정폭력을 심하게 당하잖아요. 당해서 뭔가 이제 우발적으로 이런 일을 벌였다고 나와 있는데 엄청 가정폭력을 피해를 당하다가 한 번 이제 남편을 저렇게 좀 손을 봐준 상황인데 죄명 자체가 사실 좀 무겁다 보니까 지금 큰 사건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이 있는 사건들은 좀 가볍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거나 아니면 좀 참작할 사정이 있을 때 그냥 벌금 좀 주고 끝내고 그렇게 하는데 이 특수상해는 사실상 유죄가 되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실형이 나와서 감옥을 가거나 아니면 집행유예를 받고 풀리거나 둘 중에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다. 그때는 아마 근데 어떤 사고가 불가능하신 상태일 거예요. 특수상해 현행범 체포되신 분들은 대부분 심신미약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술이 깨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셔야죠. 눈을 떠보니 못 보던 회창살이 있고 내가 좀 추운 데서 신문지를 덮고 있다 그러면 이게 유치장이구나. 그럴 때는 절대로 여기가 어디예요? 그러고 소리 지르고 이러지 마시고 차분하게 그 유치장 근처에 가장 공무원스러워 보이는 분에게 저기 죄송한데 집에 연락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맞죠. 깨자마자 공손을 쓸 때와 깼는데 뭐 날 왜 이런 데 갔었어요 소리 질렀을 때
그걸 그 사후 처리가 이게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기 때문에 제정신을 차렸을 때는 무조건 좀 겸손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접근해라. 좀 정신이 있는 경우라면 변호사가 오기 전에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입을 열지 말아야죠. 입을 열지 않는 게 첫걸음이에요, 사실은. 피고인의 사건 당시 심신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처방약 복용 후 상태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의 차이는 뭘까요? 여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검사님이 이야기하시면 상실은 완전 상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능력이 없는 거. 사물 변별 능력,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아닌 사람이 뭔가 행동을 했어요. 그거를 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냐 이거죠. 일반인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실무상으로는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굳이 따지면 두 사랑하는 연인이 권태기에 돌입해서 서로 연락을 잘 안 하는 상태가 미약이라면 이제 우리 헤어져라고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 상실. 그 중간에 어느 배 있잖아요. 헤어진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대부분의 경우는 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 되게 변호사님답지 않은 예시. 에스콰이어는 에스콰이어 맞춤형 비유. 아, 진짜. 예. 평소 제 미움은 그렇게 안 예, 하죠. 예. 평소 제 스타일 준비하신 비유는 멘트 같은데.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하고 왔다. 아. 이게 구독자분들이 좀 아. 이해하기 편하고 따뜻한 멘트. 이미지 좀 하려고요 이제. 저건 검사님이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발언을 하는데 사실 저것도 말이 안 되죠. 검사님은 심신상실이나 미약 모두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어쨌든 심신상실은 의사능력이 제로, 그러니까 아무 변별에 불가능한 거. 미약은 술 알딸딸하게 취한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미약이면 깎아주고요. 상실이면 처벌 안 해요. 그러니까 심신상실은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고 심신미약의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황상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게 사실 술을 먹었다고 해서 무조건 심신미약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막 요새 언론에서 더 많이 나왔던 게 그러니까 법조인 입장에서는 심신미약이 항상 음주로만 생기는 건 아니고 약물의 영향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한데 어쨌든 술이라는 게 많이 취해가지고 진짜 이 사람이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어떤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행한 게 아니다. 그러면 좀 형을 감경해 주는 건데 일반인들 입장에서 야, 술 먹고 잘못했는데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사실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일리가 있는 말이고. 그죠? 근데 이제 어찌됐건 이게 술이 그냥 어느 정도 취했다고 해서 심신미약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뭐랄까 자기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해 있을 때 실무상으로 심신미약이 문제가 된다. 심신상실이까지 되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지 않나요? 심신상실이 인정이 되면 이렇게 무죄가 돼서 처벌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치료 감호가 들어오잖아요. 감옥에 가요. 근데 이제 병원으로 가요. 치료 감호라고 해서 치료를 위한 가둬놓는 처분을 보통은 상실의 경우에 받거든요. 그리고 일회성 심신상실이라고 지금처럼 약물에 의해 일회성으로 심신상실된 경우에는 심신상실로 해서 치료 감호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사건은 원래대로 모든 걸 다 오픈해서 봤다고 하면 설사 심신상실 상태였다 하더라도 처벌이 돼야 맞는 맞죠. 사건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이 피해를 당한 게 있어서 좀 균형을 맞추는 게 더 정의에 부합하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나오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장 변호사님을 살인을 하려고 칼로 찌르려고 할 때 용기가 안 나면 모르는 술을 먹고 할 수 있잖아요. 용기가 안 나서 도대체 맨정신에 내가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술을 먹었어요. 그러면 살인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술을 먹었잖아요. 이거는 가중처벌을 해도 맞는 거죠. 술을 먹는 게 오히려. 그렇죠. 근데 제가 기분 좋게 술을 먹고 있는데 장 변호사님이 와서 술 먹고 있는 저를 건드려서 기분이 나쁘게 해가지고 순간 제가 술 먹는 상태에서 평소 같았으면 에이 또 이러네 이러고 말았을 일을 확 올라와서 찔렀다. 이거는 솔직히 좀 깎아줘도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술을 먹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가중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근데 또 재밌는 게 대부분의 폭력 사건이나 강력 사건은 음주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또 범죄는 대부분 경제 범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음주 상태인 게니까 디폴트 값이잖아요. 그래 성범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나 상실을 인정하는 경우는 진짜 예외적이고 그리고 심신미약을 인정해갖고 형을 깎아주는 경우도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술을 먹고 행동을 했으니까 용서를 해줬다 이런 문구는 상투적으로 사실 들어가는 문구인 거지 그 사람이 술을 먹었다고 특별히 봐주는 경우에 쓰는 문구는 아니라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시청자 입장에서는 무죄가 나와서 너무 좋았다. 제가 만일 판결문을 썼으면 피고인은 무죄, 단 피고인을 2년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오늘 에스콰이어 8화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짧은 드라마 하나이지만 그 안에서 생각할 지점은 늘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놓친 부분이나 여러분이 보시면서 다르게 느끼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희도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다음화 리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